보기엔 좀 광주 로컬의 자존심이다. 지역의 어떤 특색, 생활 문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원한다든가. 근데 지원할 때 광주 전체적으로 이제 무등산 아래 이렇게 원도심이 펼쳐져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무등산으로. 여러분께서는 혹시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 먹고 또 일도 하고 생활하고 즐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께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일명 로컬 마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컬이야말로 창조의 힘이고 골목길이야말로 새로운 문화발전소라고 말하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전국의 골목길을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지산동, 산수동, 동명동 쪽이거든요. 네. 네. 예전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시겠죠, 물론? 그럼요. 예. 네. 자주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뭐 동명동이나 뭐 산수동, 지산동, 이렇게 양림동 가보면 제가 보기엔 좀 광주 로컬의 자존심이다. 아,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신도시 가면 그런 걸 못 느껴요. 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다. 우리 이렇게 산다. 네. 지역의 어떤 그 특색, 생활 문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주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동명동 이렇게 아시아문화전당 이 근처는 최소한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급변하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 동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지역이 광주 지역의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골목이 강한 도시 광주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광주 전체적으로 이제 무등산 아래 이렇게 원도심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지산동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동명동, 그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이렇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 벨트가 네.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전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원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고 아직도 뭐 시내 간다 하면 충장로. 그렇죠. 딱 한 군데 생각하는 도시가 사실 딱 두 군데예요. 대구랑 광주인데. 예. 그래서 다운타운 중심으로 아직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뭐 대구보다도 이제 오히려 광주가 원도심의 어떤 그 위상이 더 높다, 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가 형성됐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의 기반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광주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골목길 중에서 앞으로 광주가 조금 뭔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골목길 가능성이 있는 말씀하시기 좀 힘든 답변일 수도 있겠으나 광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골목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광주의 동네가 강해서 그 동네가 연결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광주 전체가 저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국의 그 광역시 중에서 1000m 이상의 산을 갖고 있는 도심의 유일한 도시예요. 아, 그렇죠. 예. 광주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지산동 같은데, 그러니까 무등산 입구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등산이 큰 산이니까 입구가 그렇죠. 많은데 자연스럽게 골목상권과 무등산이 이어지는 그런 개발을 좀 생각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뭐 거기가 이제 휴양지였잖아요. 지상공원도 있었고 관광 호텔들도 있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명동과 지산동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일단 무등산으로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광주를 대표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등산이 제 예, 1순위를 꼽힌다면 무등산의 대표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골목길은 그 무등산 주변이 될 것이다.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도심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네. 지금 목욕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뒤로 보시면은 뭐 타일도 예전의 타일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변신에 대해서도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예상 못했던 건데 사실은 뭐 서양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공장을 재생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 만드 그런 사업들은 선진국에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도심의 건축 자원이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원도심 전체가 문화지구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보기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인천, 목포 이런 그 근대 도시의 적산가옥, 군산 네. 그리고 이제 성수동의 창고 뭐 이런 공구거리 을지로 색다른 건축을 가진 지역은 지금 전부 뜬다고 보시면 되니까 한마디로 뭐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다 가능성이 있는.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광주 지역에서 지금 골목길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변신하는 공간들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제 느낌은 그래요. 광주가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조선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그 문화 수준이 높잖아요. 예술 자원이 풍부하고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골목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보통 우리가 F&B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점과 카페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다음. 예,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로컬 브랜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컬 브랜드. 대전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금방 뭐 성심당, 네. 군산에서는 이성당. 근데 광주는 그렇게 딱 떠오르는 어떻게 보냐면 베이커리 브랜드도 이제 MMO예요. 아, 있긴 하는데 제가 상호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컬 브랜드가 있을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의외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가장 잘 발달했는데 어떤 음식 뭐 식당 프랜차이즈나 생활문화 차원의 광주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가 금방금방 안 떠오르는 거죠. 잘 진행되고 있는 골목 문화가 그런 다양한 의식주 생활 산업의 로컬 브랜드로 이어져야지 그럼 의미 있는 산업이 되는 거죠. 광주한테 중요한. 아.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 특별한 브랜드 집이 있나요? 로컬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집이? 대외적으로 가장 알려진 데는 여기 사투리. 아, 사투리? 디자인. 네, 그래서 사소라는 집이 있어요. 연필, 펜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요? 네, 기념품으로. 오. 근데 옛날에 보면 그 지역이 기념품 하면 그냥 특산물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상품을 기념품으로 많이 사갑니다. 특산품보다는. 그러니까 사투리를 상품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곳에서. 여행자들이 이제 현지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어디 다녀왔다 이러려면 특색 그렇죠. 있게. 그래서 뭐 이렇게 특산물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고 예쁜 그 동네에서만 살 수 있는 기념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달력 같은 게 제일 뭐 연말에는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사투리가 들어간 달력. 앞으로는 우리가 로컬 브랜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명동이나 이제 산수동 이런 데 오면은 여기에 로컬이 뭐지? 했을 때 로컬 브랜드를 이렇게 모아놓은 가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동네에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기념품이라든가 소품, 디자인 상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로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로컬 브랜드에 익숙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독립적 산업으로 지금 지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지 좀 상황을 조금 들어볼까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에 연예인 효리가 이제 제주를 갑니다. 네. 이민을 가면서 어떤 제주 이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제 제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탈서울 운동의 이제 중심지가 되면서 그런 어떤 지역 이주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강릉이라든가 뭐 안동,
통영 이런 데 이제 로컬 브랜드 창업을 위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이주를 합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도 좀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2016년에 처음 시작했다가 강원도, 제주에도 시작했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한 시점이 올해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지원 사업을 했는데 한 100팀 정도를 지원하려고 네. 선발하려고 했는데 한 2,300팀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의 20대. 경쟁률이 상당했군요. 네. 그거는 정부가 전혀 예상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2010년 이후로 전국에서 뭐 외진이던 아니면 순수 로컬이던 그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게 작년이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추세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산업화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럼 탈산업화 시대가 되면 모든 도시가 개성과 다양성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특색이 뭔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들지 못하는 상품이 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성을 개발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광 산업에서 그렇지만 중국이 복제 못하는 거를 우리가 생산해야 돼요. 네. 그럼 중국이 복제 못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문화에 기반된 여기에 한국 자원을 활용한 그런 뭐 새로운 디자인 상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로 우리가 경쟁해야 된다.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럼 그거를 앱으로 만들든지 디자인 상품을 만들면 또 광주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골목길에 대한 더 나은 이제 정부 정책도 있어야 할 것이고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모종린 교수께서 제안하시는 정책이 바로 CREADI 모델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C-READ이라고 합니다. C-READ. C-READI, 네, C-READI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모델일까요? 근데 우리나라 골목상권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상당히 저평가, 그러니까 임대료가 싼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명동 같은데, 산수동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거죠. 네. 그럼 그 가게가 잘 된 걸 보고 다른 가게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한 3, 40개 가게 그렇죠. 형성되는 네. 상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먼저 벌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자원, 임대료,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근데 이게 큰 상권이 되려면 그 다음 단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골목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명동 같은 경우는 동명도 자체도 크지만은 옆에 산수동, 지산동, 양림동이랑 다 확장을 했잖아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게 사방으로 연결된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타기,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보행 접근성도 좋고 대중교통도 좋고 이렇게 접근성이 다양하게 좋아야 되고 동명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주의 어떤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색이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성공한 골목 상권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6가지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결국에는 소상공인이 들어가서 그걸 개척해야 되는 거죠. 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문화입니다. 문화 자원이 풍요해요. 문화 자원. 왜냐하면 그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문화 산업, 골목길 전체가. 근데 그런 곳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1, 2년 안에 확 붐이 일어났다가 끝나는 그런 단기 상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으로 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체성을 잃는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삼청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워낙은 전 한옥이 많고 예술가도 많았고 이제 공방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삼청동에 어울리는 그런 가게들이 모여있던 데인데 거기가 주목을 받으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화장품 가게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료만 높여놓고 화장품 가게가 철수해버리니까 그게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삼청동답게 발전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 안 하면 전부 같이 망한다. 그래서 같은 배에 탔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의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권 대 상권이 경쟁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2010년 전에는 뭐 상권 다 고정돼 있지 사람들이 뭐 상권을 여행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소비자를 놓고 각 동네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지역한테 진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생했던 문제는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동가라든지 골목 기획가라든지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공동체 어떻게 보면 문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알아서 이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가 활동가들이 거기다 촉매제 역할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금세 변하는 그런 그 분야가 아니에요. 항상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동네에 골목 상업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브랜드가 돼요. 네. 그러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기업, 창조 인재들이 들어가더라. 이게 3단계의 발전, 제가 그 과정을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명동의 과제도 그런 거예요. 이제 골목 상권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된 거죠. 브랜드가 되면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동네 가게의 그 동네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동명관, 뭐 동명, 식당에서 이 동명동의 프라이드가 커지잖아요. 좀 살고 싶어 해주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창업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기대하는 브랜드를 많이 배출하면 새로운 유형의 창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광주 전체에 중요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광주 지역의 골목 창업자들을 어떻게 육성되고 있는가 좀 살펴봤더니 기업이 이 파트너스 스퀘어나 창업 포럼 등 같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 상인들만 자생적인 노력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과거와 생각하실까요? 달리 이제 골목 상권에서 성공하려면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공간,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콘텐츠예요. 동네 문화 전체를 내 가게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 일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골목 상권에서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 보면 대개 창업자가 건축 아니면 디자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간 기획하고 커뮤니티 기획하는 거죠.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우리 고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창업 교육은 아직 우리가 시작을 못한 거예요, 정부 단위로. 그래서 뭐 군산이라든가 제주에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그 원도심에 이제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에 사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뭐 할지 제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높은 사람을 뽑아다가 6개월 동안 훈련시켜요. 아까 말씀한 공간기획, 뭐 커뮤니티 기획, 콘텐츠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합격하면 그런 다음부터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럼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게 하니까. 치킨집을 하는데 그럼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장소 찾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그 로컬 자원을 충분히 동네 자원을 활용을 못 하니까. 이 장소가 정해지면 이 동네 뭐가 있는지에 있어서 그걸 갖다 협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동네 문화를 같이 이렇게 판다. 어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소상공인이 나갈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로컬 창업. 그러니까 제가 말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미래는. 스타트업 하면 자꾸 기술 기반에서 어디든지 어느 동네에서 어느 나라에 쓸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게 실리콘밸리 모델입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다들의 지역에서는 제가 보면 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명동에 어울리는 맞는 창업을 지원하는 코워킹에서 거기 모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 못한 많은 혁신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일부가 전국 산업으로 저는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잘못이고 광주도 뭐 동네 단위로 의미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도록 해서 그 중에서 뭐 10억, 100억 된 다음에 1000억으로 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로컬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국으로 가더라도 대기업이 복사를 못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 골목길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자체들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어떤 지역 활동가들이나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라고는 할까요?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실까요? 광주의 특색을 아까 말한 사투리 디자인처럼 어떤 디자인이 있어서 지금 기존 제조업이랑 연결시켜서 어느 도시도 뺏길 수 없는 새로운 제조업 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제가 말한 로컬 크리에이터 발전 전략을 수용한 지자체가 아직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민간에서 알아서 네,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걸 정부 사업 채택을 했잖아요.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100억도 안 돼요. 어느 광역단체가 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할지, 그럼 그게 그 지역이 저는 우리나라 미래 경제에 우뚝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중요한 문화 창조 산업은 원도심에서 육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어느 신도시도 관광지가 되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예술가를 투입한다? 크리에이터를 투입한다는 건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도시 구조 자체가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와 역사가 사람의 원도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은 골목상권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골목과 골목길과도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약에 조금 예견을 해본다면 어떻게 운명을 점쳐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네. 누구한테는 굿뉴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골목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상황을 보더라도 이 동네 상권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멀리 못 가니까 다 동네에서 소비를 하고 재난지원금이나 지역 화폐를 통해서 동네 소비를 유도를 해요. 앞으로는 이제 동네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 밀레니얼 같은 미래 세대는 살기 좋은 동네 기준이 상업시설이에요.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만들려면 골목상권이 필수 조건인 거죠. 여러 가지 위해서 저는 골목상권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전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 동네마다 그 동네 특색에 맞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원한다든가. 근데 지원할 때 거기 제안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이런 업종이 유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업종의 창업을 특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알아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골목과 관련해서 그리고 로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광주 지역의 1위라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그 1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골목 상권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